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어업이나 농사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한다는 것도 불가했죠. 그런데 오늘날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동아시아의 허브 인천공항이 위치하고 BMW 드라이빙 센터도 있는 아주 유명한 곳이 되었죠. 그런데 또 다른 한 구석에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유령도시라 불리는 곳이죠. 중국이 짓담한 리조트가 그대로 남아있고 돌아다니는 차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스산한 곳입니다. 미래와 멈춘 시간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오늘은 이 차와 함께합니다. 매우 특별한 테일램프를 가진 이 차는 얼핏 보기에 SUV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훨씬 보기 좋아진 것도 사실이죠. 내부는 더욱 특별합니다. 실용적인 건 물론이고 글라스루프라 불리는 이 천장은 웬만한 그린벨트보다 더 넓습니다. 트렁크 아래에는 지하 벙커만큼 깊은 공간도 있고요. 프렁크라 불리는 또 다른 트렁크도 있습니다. 이 차는 전기차라서 엔진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 차를 흥미롭게 보는 이유는 전기차라는 개념을 대표하는 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실내입니다. 여기 한가운데 있는 스크린이 전부입니다. 모든 차의 기능을 여기서 컨트롤하고 심지어는 와이퍼도 여기서 이렇게 켜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기본이고 또 여기로 가면 이렇게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 누르면 여기 있는 저희 감독님들의 과력금도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잘못 사용하면은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재밌잖아요. 좋은 건 또 있습니다. 이 차는 완벽한 하드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거의 모든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구독형 상품들도 이렇게 바로 결제를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좁은 골목길을 가고 있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비키지 않아서 짜증이 날 때, 그럴 때는 여기서 메가폰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제 목소리를 밖에서 들을 수 있어요. 잘 들리나요? 물론 대부분이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기엔 지금까지 타본 차 중 가장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스티어링 휠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띵 소리와 함께 오토파일럿이 작동됩니다. 그럼 이렇게 알아서 혼자 잘 움직입니다. 물론 완벽한 자율주행 모드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능도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규제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의견이 반반으로 갈릴 겁니다. 테슬라를 처음 타는 사람이라면 와, 이거 훌륭한데? 이런 반응일 겁니다. 반면에 기존 미국산 테슬라를 타던 사람이라면 뭐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퇴보했구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차의 오토파일럿도 훌륭하긴 합니다. 차선도 잘 인식하고 FSD가 아직 안 되긴 하지만 신호등하고 차도 이렇게 인식을 잘 합니다. 그런데 차선을 바꾸고 싶을 때 이 차는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렇게 오토파일럿이 아예 꺼집니다. 회생제동이 걸리면서 속도도 줄어들어서 가속 페달을 밟아줘야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도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휠을 움직여줘야 차선을 바꿔줍니다. 반면 미국산 테슬라는 업그레이드를 하면 핸들을 돌리지 않아도 알아서 차선을 바꿔줍니다.
그래도 FSD를 구매할 수는 있고, 구매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주차장 소환 모드 같은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유럽 법규를 적용받는 중국산 테슬라는 꽤 제한적이죠. 그래도 훌륭하긴 합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BMW의 최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굉장히 훌륭한데, 차선 변경을 빼면 그 정도랑 비슷한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소문대로 FSD가 한국에도 들어온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해질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짜증나지 않는 차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여기 있고 차는 저기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야외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탄다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럴 때는 폰을 꺼내서 미리 에어컨을 켜둘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되죠. 물론 제가 미국에 있고 저 차가 한국에 있더라도 이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혹시나 유부남이시라면 뒤로 10초 정도 건너뛰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든 걸 감시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이 차가 어디에 있고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는지, 심지어는 어떤 창문이 열려 있고 어떤 문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지까지도 모두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부남들이 스마트폰은 한 대까지만 등록이 되니까 당신은 카드키를 들고 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전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놀랍도록 조용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멍 때리게 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첩합니다. 신기할 정도죠. 이 차는 SUV고 500마력이 넘는 출력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무거운 배터리가 아래에 깔려 있어서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고, 테슬라가 무슨 짓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속도가 빨라도 코너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움직임도 굉장히 민첩하고 날렵하죠. 전륜구동차 중에선 골프 GTI 이후로 이런 느낌은 처음이고, 후륜구동차 중에선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차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기차라는 것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브랜드라는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허세 가득한 기능들과 말도 안 되는 실용성, 학생 때도 안 할 법한 장난을 칠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재미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야, 이건 진짜 아무리 전기차라도 이런 가속력과 움직임을 보이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심지어 고성능 모델도 아니고 일반 롱레인지 모델에서 말이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 중에 가장 빠른 740i는 물론이고 웬만한 스포츠카하고도 충분히 비벼볼 만합니다. 이 차는 아니지만 모델 S 플레드 같은 차들은 슈퍼카나 하이퍼카와도 대결이 가능한 차죠. 여러분이 친구와 대결을 한다면 무조건 이길 겁니다. 이기고 나면 상대 앞에서 꼭 라이트 쇼를 보여주십시오. 일종의 세레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톤에 달하는 엔진 없는 자동차에 불과하지만 제로백은 4.8초면 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00km에 제한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차를 사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구형 모델 Y였다면
긋고 말렸을 겁니다. 제가 처음 경험한 테슬라가 바로 초기형 모델 Y고 그 차는 진짜 품질 자체가 처참했습니다. 시속 60km만 넘으면 풍절음이 들려오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도 멀미를 할 정도로 승차감은 달구지였습니다. 심지어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큰 단차는 기본이었고요. 물론 점점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모든 게 완벽합니다. 승차감은 비교할 수도 없게 좋아졌고 이제는 회생제동 단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가족들과 친구들을 모두 태웠을 때도 멀미한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기능이 들어있고 그냥 밟기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심지어 가격까지 말도 안 됩니다. 출시 가격이 5,299만원, 보조금을 받으면 4천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 되는 차를 4천만원대에 고민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전기차와 테슬라,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중 브랜드 전기차들은 그냥 엔진 없는 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완전 다릅니다. 딜러도 없고 모든 걸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처음 차를 받으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합니다. 물론 처음엔 불편하죠. 그런데 하루 이틀 타보면 세상 편합니다. BMW가 아주 잘 만들어진 갤럭시 같다면 테슬라는 대중화 이후의 아이폰 같습니다. 한번 적응하고 나면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죠. 이 차도 그렇습니다. 이미 외관에서부터 모든 걸 논평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테슬라를 깔 때 정체성이 모호한 디자인, 좋지 못한 만듦새 같은 걸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모델3 하이랜드부터 새롭게 적용된 모델별 디자인과 이제는 부족함을 찾기 힘든 만듦새를 갖췄습니다. 내연기관차가 가져가야 할 요소까지 모두 흡수했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모델3도 계약해서 출고를 받았습니다. 그 차는 안PD가 타고 다닙니다. 한 달 정도 타고 느낀 점은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계약을 할 걸 그랬습니다.